같은 실력이라면 이 습관 때문에 Part 7에서 점수가 100점 이상 낮게 나올 수 있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번 영상에서는 이 Part 7, 토익 Part 7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. 제가 이 영상을 원래는 진짜 굉장히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고 바로 올리려고 했던 영상인데, 제가 그 지난 영상 중에서 이 영상 있죠? 이 영상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었는데, 이 영상에서 단어마다 끊어서 읽는 그런 읽기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가 아주 따지는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전통적인 수능에서 정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부법에 손을 대면 이렇게 살짝 그렇구나 싶어서 이제 미루다가 이건 이제 정말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찍어보겠습니다. 네, 자, 일단은 우리가 토익 문제를 풀 때요, Part 7이 굉장히 중요하죠. 이 Part 7이 거의 다예요. 그런데 그 Part 7을 풀 때 대부분이 우리가 예전에 그 수능에서 Reading Skill이라고 부르는 그 전략적 읽기 그 버릇 때문에 문제를 한번 읽고 그 지문을 보는 습관을 가지신 학습자가 굉장히 많아요. 자, 그런데 이거는 이 토익에서 지문을 읽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점수를 저하시키는 행동이에요. 왜 그러냐 하면 제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. 첫 번째, 이 집중력 문제가 있어요. 이 토익은 전형적으로 지구력을 요하는 시험이에요. 누가 오랫도록 집중을 하느냐, 즉 짧은 시간에 문제를 많이 내서 변별력을 갖추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집중력을 누가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, 이 독해를 할 때 정말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서야 영문을 해석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만 뇌의 100%를 다 써도 그게 모자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어설프게 문제를 보고 그 지문까지 빨리 기억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그 아무리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흐름을 빨리 캐치할 수가 없겠죠.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문도 독해도 못하고 문제도 기억도 못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80% 이상이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그냥 지문부터 읽고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때 문제로 가는 게 훨씬 나아요. 그리고 두 번째, 출제 의도 때문이에요. 출제 의도. 이 ETS가 바라는 독해의 방식이 있어요.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문마다 문제가 하나잖아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만 딱 찾으면 되는데, 이 토익에서 바라는 그 지문 독해 요령이 뭐냐면, 이거는 마치 회사에서 어떤 문서를 읽고 자기 상사한테 가서 검사를 받는 것과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꿰뚫고 그거에 대해서 그 문서에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미래에 대한 암시라든지 유추라든지 이런 것까지 딱 해서 상사가 이거는 며칠 날부터 하는 거야? 며칠입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A는 B라고 나와 있는데 C는 어떻게? 제 생각에는 C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C를 이렇게 하면은 E, F, C는 어떻게? E는 어떻고, F는 어떻고, C는 G는 어떻고, 이렇게 탁탁탁탁탁 바로 그 세부사항까지 말할 만큼 그 문서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. 이해하셨죠? 그러니까 이거를 한 문제 보고 찾아가고 한 문제 보고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유형의 시험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. 자, 그래서요,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근데 제가 질문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이거는 이메일 지문이고요. 수준은 굉장히 평이한 수준의 지문인데, 자,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이 접근법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, 제가 영문은 따로 해석하지 않을게요. 자, 이거 보면서 내용 파악이 이렇게 되는 거야. 미스터, 이 리버 씨한테 나의 그 펜딩된 부동산 다큐멘트를 좀 건네줘. 너네 사무실은 리버데일에 있지? 이 리버라는 사람은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우리 회사 ABC 컨설턴트에서 일하고 있어. 그 회계부서에서. 그리고 내가 나의 이 허락함은 8월 2일부터 10일까지 딱 8일간이고, 그 이후에는 null and void. 이건 무효야. 그 이후에는 안 돼. 주면 안 돼. 그리고 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. 부동산 서류만 줘야지 다른 기밀 서류 주면 큰일 난다. 그래서 이거 굉장히 케어풀리 신중하게 다뤄주고, 괜히 미스 커뮤니케이션 되면 안 되니까 이해했다는 컨퍼메이션 메일 하나만 보내주세요. 그리고 나는 내 그 부동산에 대한 법적 페이퍼 다 필요해.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시고, 따로 뭔가 필요하면은 나한테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해주세요. 끝. 자, 이렇게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세부적으로 이해가 풀리하게 돼 있어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. 이 문제를 먼저 보고 안 보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, 이 파트 7이 조짐이 좋다. 이 사람은 이 지문에 대한 문제를 거의 다 맞을 것이다. 라는 그 첫 징조가 뭐냐면, 문제를 읽었을 때 보기를 안 보고도 답이 예상이 가야 돼요.
문제만 보고도 답이 예상이 가야 돼요. 예를 들면 Where is the scene office located? 어디 있다 그랬어요? 이거 문제 안 봐도 알겠죠? Riverdale. What is next suggested about Mr. River? 뭔가 리버에 대해서 설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8일 동안만 권한 받았고 이 사람의 직원이고 부동산 서류만 받을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나왔죠?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닌 거가 나올 거예요. 그럼 뭐겠어요? A번이죠. Continuously handle. 아니야. 8일간만 다룬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보기를 보지 않아도 딱 포인트가 잡히는 이 정도로 독해가 되어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심심하니까 3번도 한번 보면 What is Mr. Baker asked Mr. Patterson? 밑에서 Mr. Patterson한테 뭐를 부탁했어요? 마지막에 뭐 부탁했죠? 이거 misunderstand, miscommunication 있으면 안 되니까 confirmation letter 하나만 보내주세요. 있죠? 자, 정답 10번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해서 한 지문에 문제가 하나만 딸린 것도 아니고 그 문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하고 유추와 암시까지 우리가 해내야 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먼저 읽는 게 거의 효과가 없다.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.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. 선입견. 이게 보기나 문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나도 모르게 대충 이런 내용 아닐까라고 유추가 되는데 그 유추가 틀릴 확률이 거의 100%죠. 그 유추가 전혀 다른 얘기일 확률이 거의 100%인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. 심지어 저는 예전에 저희 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영어 테스트가 있었는데 그걸 보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을 비타민으로 본 거예요. 계속 그 비타민으로 봐가지고 문제를 틀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이 선입견이 생겨버리면 또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그 선입견 때문에 또 독해에 집중도 할 수가 없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는 게 훨씬 낫다. 자,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학생들한테 곧바로 나오는 질문이 딱 2개가 있어요. 첫 번째, 선생님 짧은 지문은요? 문제 2개밖에 없는 지문은요? 그리고 2번째, 복합 지문은요? 네. 이 짧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나 뭘 보나 상관이 없는데 이 독해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보는 시간마저 낭비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진짜 정석으로 지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정답률도 높고 속도 편해요. 그게. 자, 그리고 2번째, 이 복합 문제도 어차피 똑같겠지. 그런데 이제 이 복합 문제까지 갔다 하면 거기서부터는 스킬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게 거의 소용이 없어요. 이제 그때까지 가면 사실 거기서부터 진짜 집중력 싸움이거든요. 이미 한 180문제 정도 이미 그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야지 머릿속에 살짝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집중력이다, 지구력이다. 일단 이거를 전제로 깔고 무엇이 더 좋냐 하면 이 복합 지문 같은 경우에는 1, 2를 복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, 그리고 1, 3 혹은 2, 3을 복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, 그리고 마지막에 1, 2, 3을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것도 역시나 처음에 어차피 가서 다시 봐야 되긴 해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, 2, 3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잊어버리기 전에 읽는 게 용이에요. 네. 자, 그래서 이 복합 지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아시죠? 최소 25분을 남기고 복합 지문에 진입을 했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10분을 남기고 다 풀고 나머지 10분을 이제 마킹하는 데 쓰는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도돌이표 질문. 어떻게 하면 펄 7을 이 정도로 잘 풀 수가 있나요? 라는 질문에는 제가 이미 수많은 영상을 올려놨고 그걸 재생 목록으로도 해놨기 때문에 그걸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.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이바이.